FOMC를 숨죽여서 지켜봤습니다. 네. 지났는데 시장에서 좋게 해석을 하더라. 이제 좀 가는 거야? 했더니만 뭐 금리 오르고 나스닥이 3% 와그장창 빠지고 뭡니까? 이게 또 유가는 또 급락하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자,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미 국채 금리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은행주는 잘 투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주하고 당분간 금리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기존에 또 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이제 FOMC가 봤을 때는 성장률이 6.5%, 인플레이션이 2.2%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이제 평균 목표 2%를 웃돌았던 부분이 목표치가 딱 나와 있으니까 곧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판단 안에서 약간 오버슈팅이 허용된다는 그런 분위기, 조금 올라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된 건 맞습니다만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작에 이제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일본의 통화 정책의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 시장에서의 최고의 화두는 이 금리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좀 좋지 않은 국면 이런 부분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올라주고 했는데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유가 관련해서 또 급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마찰 이런 부분, 그 프랑스의 경제 봉쇄 조치 확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좀 나와줬어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흠이 52주 신고가 같답니다. 흠이. 더 갈 겁니다. 흠이 뭐죠? 그럼 HMM. 그러게 말씀하신.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아까 누구셨죠? 이모션님이었나? 네, 아마 수익을 잘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네. 부장님 며칠째 살 빠지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진짜요? 오. 네, JCV님 고맙습니다. 그런 멘트 고맙습니다. 그런 멘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간다 또 간다. 금리 상승은 어쨌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요. 그렇죠? 네, 여기서 다시 어제 장중 10년물 금리가 1.75 찍었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1.3 가고 1.1 가고 이렇진 않는다. 그죠? 네, 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텐데 그거에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네. 금리 상승을 인정하고 용인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뭐 아니다라고 계속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의 변화는 예상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고 각국마다 이 긴축에 대한 정책을 펼칠 거라는 얘기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 사이에서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용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고민하고 적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투자가 사실은 편하지 않잖아요. 맨날 오르내려서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자동 다이어트, 펜큐님. 이게 주식 투자는 자동 다이어트가 돼. 신경 쓸 거 많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이어트에 좋은 돈도 벌고,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죠. 구조를 알아야죠. 그죠? 네. 돈도 버시고. 자, 오늘 주제인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을 다 그만 팔까 좀 살까 어제 이제 모터의 보도가 20%까지 늘릴 수 있다. 네. 지난번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앞으로 그 회의해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기류 자체가 여기서 뭔 소리야? 우리는 갈 길을 간다. 16.8까지 내립할 겁니다.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뭔가 20이 아니더라도 그죠? 네. 뭔가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수급을 좀
국민연금발 매도의 변화 기류 수급을 좀 기대해도 되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네.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죠? 내년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알아도 얘기 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네. 속으로 예. 알고 있는. 네. 예. 사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요. 선거 있는데, 이거 좀 충격을 많이 주겠나, 이런 생각.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어쨌건 국민연금이, 오는 26일에 전체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6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비중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자산 배분 목표 범위를 수정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확대로 방향성을 잡은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국민연금의 개수적인 매도세에 의해서 시장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줬던 부분은 다소 좀 감소하고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좀 일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건 26일이 좀 지나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올랐다 떨었다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 잘 버티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이번에 이제 기상 관련돼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목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18조 플러스 알파. 네네네. 추매. 추노가 아니라 추매. 네네네. 그 18조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여기 지금 이제 기사 플로우를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이제 많이 예. 팔아놔서 만약에 뭐 20%좀 가면 살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나온데요. 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늘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오면서 유력 하나는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자체를 16.8% 최대 20%가 끌어올린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허용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 요런 걸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어쨌건 이런 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30조 더 나올 수 있다고 지난번에 그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30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좀 가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기계적인 매도 이런 것보다는 조금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팔았나? 지금까지 지금 판 게 볼까요? 이제 연기금이 지금 그러면 이제 올해 좀 많이 팔았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50 뭐 1거래일 하고 팔았는데 지금까지 판 게 제가 지금 그 기간별로 잡았습니다. 네. 보면 14조 4천억 팔았네요. 14조 순매수 14조 팔았네요. 네. 지난번에 30조 팔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14조 정도 팔았는데 예. 지금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21%인가 됐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21%. 지금 줄여놓은 걸 다시 살 수 있다? 뭐 18조는 어쨌든 이런 건 다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정확히 얼마나 팔지 몰라. 어쨌든 간에 매도만 지금 뭐 멈춰줘도 그죠? 매도만 멈춰주고 기계적으로 판 거 일부 좀 산다면 뭐 말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요소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더 나아주고 만약에 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사줄 수만 있다면 우리 시장이 견뎌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의 매수도 이제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 그 시장 흐름 체크,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좀 전보다는 딸린다는 얘기네요. 네. 계속 우리가 이제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시장이 좀 체력이 약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고객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고객예탁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년도 비해서 올해의 동학개미의 역할은
힘은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사점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만큼 돈 벌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로 아주 심플하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좀 더 옥석 가리기 개념으로 해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 게 고객예탁금 감소, 그에 따른 거래 비중의 감소 이런 거거든요. 이 고객예탁금이 최대한 70조 원까지 갔었는데 60조 원까지 이렇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거래 비중도 3월 1일에서 18일 코스피 개인 거래 비중이 60.7%, 이게 71.8%에서 60.7%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거죠. 요거는 국민연금의 어떤 추가적인 확대 계획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역시 약세로 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가 뭐 거래대금도 그렇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죠. 뭐 그러니까 같이 휩쓸려서 가지 않는 중심 잡는 개인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해피트리님이 네. 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둘 사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다들 오고 계십니다. 금요일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져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시장 네. 자체가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의 흐름들을 봤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어쨌든 금리에 적응하는 기간, 횡보장세, 박스권 그 안에서 놀아야 된다. 예, 지금은 어떤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엊그제 매수 신호가 떴거든요. 코스닥, 다행이에요. 예, 코스닥이 근데 밀렸으면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 오늘 다 이렇게 매수 신호예요. 근데 코스피는 틀려요. 엊그제 매도, 그리고 어제는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는 매수, 오늘은 다시 또 매도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그런 신호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만큼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이 코스닥에 비해서는 좋지가 않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 체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을 좀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네요. 네. 예, 요게 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항상 이게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런 또 수급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이 글로벌에서 제가 거래 비중 3%인가 제가 3%안 이렇게 됩니다. 안 됩니까? 2% 예, 초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전체 차지하는 그 거래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좋은 종목을 매일같이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그걸 찾아야 돼요. 유입되는 종목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아니라 유입되는 그 종목을 찾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수급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을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기관은 연속성을 띄기 어렵다 요즘 그죠? 근데 외국인은 연속성을 띄니까 연기금에서 좀 사주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수급을 어떻게 보냐면 다른 제가 이제 그 두 개의 증권사의 HTS를 보거든요. 한 군데에서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삼성증권은 또 이렇게 합해진 또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수급적인 요소를 볼 때는 그 외국인 기관을 이렇게 합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삼성증권 그 데이터를 또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사든 간에 순매수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으로 봤을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네. 주식회사 곽영훈 부장님과 시장 흐름 읽고 있습니다.